특례 조항을 이용하려고 했었을 때 기존에 주택이 있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주택이 없으신 분들도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 요건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보유하면서 좀 더 베네핏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A주택 상승분, B주택 상승분 둘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준공으로부터 플러스 2년이니까 6년 동안 다주택 기간을 보유할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미부동산의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투미TV의 대표 코너죠. 부동산 TMI 오늘도 자리했는데요. 역시나 바쁜 우리 김재경 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은 여러 개 찍긴 했었는데 사실 부동산 대책들이 나와가지고 56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511 부동산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체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했었었는데 이게 계속 막 미뤄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한 달 넘게 지연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무 코너도 좀 이야기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누가 어떻게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코너도 앞으로도 꾸준히 전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주택자를 합법적으로 개인 명의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절세 전략 한번 더 궁금한데요. 얘기해 주세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대체주택이라고 함은 딱 두 가지 정도로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재건축 아파트가 오래돼서 이주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부시고 다시 고쳐야 돼.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꼭 전월세로만 가야 될까요? 집을 얻을 수도 있죠. 사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때에 대한 대체주택이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재개발 재건축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A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B 재개발 입주권에 사는 거예요. 여기 입주하고 싶어서. 근데 당장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죠. 철거할 테니까. 그렇죠. 어차피 곧 이주 철거할 건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공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체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내가 이미 1주택자인데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새롭게 신규 취득해가지고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맞아요. 새 아파트 살고 싶으시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 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기대되네요. 저도 오늘 진행보다는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법조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서 말했었던 1항에 대한 내용은 가볍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두 번째에 대한 특례 조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법조문을 먼저 보시게 되시면 아마 좀 복잡하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읽어봐도 이게 뭐라고 하지? 국내 1주택이 있는 사람이 뭐 1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자료 보도록 할까요? 사례 2번에 대한 그림입니다. A 주택이 있고 B 입주권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B 입주권이라고 적어놓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법적으로 입주권이라고 함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것을 입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요건 적어놓은 게 무엇이냐? 해당 B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도 뭐 다들 입주권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세법적으로 네.
똑같은 그냥 하나의 주택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주택 혹은 상가 혹은 도로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거지 입주권이라고 이야기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 이후 취득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1. 입주권이라는 말 자체에 관리처분 인가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된다가 첫 번째 포인트,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도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를 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1 아파트 1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얘네 둘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성립이 됩니다. 둘의 1년 텀이 넘어가야 되고 네. 종우주택 취득으로부터 직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12, 16대책 이후로는 1년 내에 처분, 1년 내에 입주, 이게 똑같이 적용돼요. 근데 지금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1년이니까 너무 짧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전 규정으로 3년이라고 했을 때도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샀는데 3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라고 해요. 이게 넉넉한가요? 아니요, 조금 빠듯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해 볼게요. 투기적인 마인드를 버리고요. 1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 조합원 입주권을 샀어요. 근데 비재개발 지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고 하면 아파트가 준공 언제쯤 될까요? 몇 년 뒤에? 관리처분 인가로부터요? 네. 못해도 한 4년 정도? 그쵸. 우리가 이주 철거가 언제 됐다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러면 종전 규정대로 3년 내에 처분하라라고 해도 이 3년이 빠듯하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특례 조항이 나오는 건데 이 특례 조항이 뭐냐? 언제까지 A주택을 매도할 수 있냐면 B가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A를 매도해도 된다. 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공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B가 당연히 입주하려고 취득했는데 준공이 안 났는데 어떻게 A를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B가 준공 나면 그로부터 2년 내에 매도해도 된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실입주자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준 거였잖아요. 그렇죠. 새 아파트 입주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은 A주택을 준공으로부터 2년 내 판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하면 무엇이냐? 바로 3번 요건이죠. 너가 실소유자였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도 해야지라는 거죠. B가 준공으로부터 2년 이내에 B 아파트에 입주를 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요건이 무엇이냐? 입주를 했으면 그냥 입주하고 땡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을 거주를 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얘기 들으니 진짜 솔깃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 요건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보유하면서 좀 더 베네핏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준공 후 2년 안에 매도하라는 거 참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솔직히 A, B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긴 해요. 좀 더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A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우리가 A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무주택에서 아무거나 하나 사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1주택자인데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A주택 취득 시점은 언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A주택을 2020년도 1월달에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해놨어요. 그러고 B 입주권을 2020년도 6월달 취득이라고 적어놨고요. 관리처분 난 거죠? 그쵸. 관리처분 인가 난 게 입주권이니까요. B 정비 사업이 2024년도 1월달에 준공이 났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팔아도 될까요? 2026년 1월까지요. 맞습니다. 준공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 합법적으로 다주택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얘 취득 날짜가 언제였죠? 2020년 6월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이었으면 9.13대책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최장 3년이었는데 12.16대책 이후로 가게 되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1년도 6월 달에는 매도해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2026년도까지 되게 길게 장시간을 A주택 상승분, B주택 상승분 둘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 전략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주택을 매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오, 좋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A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에 대한 요건인 거지 B주택, 제가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B주택의 1년 이상 거주는 A주택 처분을 위한 충족 요건인 것이지 B주택 자체에 대한 비과세를 맞추려면 우리가
파리 부동산 대책, 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신규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또 충족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1년 거주했었다라고 하면 플러스 1년 다 마저 채우셔가지고 B 역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대체주택 특례조항 이거 진짜 좋은데요. 실주거나 뭐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조항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제가 일부러 날짜를 좀 조정해 놨는데 눈치채셨는지 안 채셨는지 모르겠네요. A주택 취득일과 B주택 취득일 네. 한번 제대로 보실까요? 6개월 차이 나네요? 그쵸? 네. 6개월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지 않나요? 6개월. 분양권 전매제야? 아니 우리가 일시적 뭔 편집이에요. 들어가요 그대로.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얘기했을 때 A주택과 B주택에 대한 텀이 최소 얼마 이상? 1년이요. 그쵸? 1년 이상 나야 돼요. A주택을 2020년도 1월달에 샀는데 B주택을 2020년도 6월달에 샀다.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벌써 깨졌네요? 그쵸? 그냥 2주택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어요. A주택이 2020년도 1월, B 입주권이 2020년도 6월. 그러면 1년 미만이네?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 2주택이 안 되나? 안 되죠.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 특례 조항은 된다 안 된다? 이 특례조항은 된다. 아 맞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워. 특례 조항을 이용하려고 했었을 때 기존에 주택이 있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주택이 없으신 분들도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예 무주택자예요. 네. 근데 내가 2주택을 끌고 가고 싶어. 네. 그래서 한 채는 그냥 아파트를 사요. 오늘 샀다라고 칠게요. 2020년도 6월달에 샀는데 잔금 치르자마자 2020년도 7월달에 비입주권을 바로 사요. 그러면 1개월 텀밖에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일시적 2주택이니 뭐니 상관할 것도 없이 그냥 완전 누가 보면 이건 대놓고 투기나 다름없어도 법적으로는 상관없다. 오케이. 이것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갈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비입주권이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재개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거주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랑 상관없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할 만한 입주권을 사는 거죠. 여기가 완공되면 입주도 최소 1년 이상은 해야겠다. 기왕이면 2년에서 B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맞출 수 있을 만한 주택을 해서 취득하게 되면 A, B 둘 다 비과세가 가능하고 A, B를 합법적으로 장기간 B가 관리처분 인가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4년 정도 걸릴 거고요. 그러면 4년 준공으로부터 플러스 2년이니까 6년 동안 다주택 기간을 보유할 수가 있다. 대박. 가장 중요한 거죠. 소장님 혼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랐었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요. 정말 중요한 세법적 혜택이자 합법적으로 한 사람이 1세대 2주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인 이 B 입주권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B라는 입주권이 준공으로부터 2년 안에 A를 매도하고 B 준공으로부터 역시 2년 안에 B를 입주하고 이 1년 이상 거주 요건만 채워진다면 여러분은 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훌륭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해당 표만 잘 보시면서 이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1세대 2주택 특례 조건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 전망 및 절세 전략까지 제공하는 그런 투미TV의 또 TMI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친구분들께 추천도 좀 해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오영미 실장과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